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개축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핸드폰에 있는 만세력을 돌려보니까 오늘 날짜를 예를 들어서 풀어봤더니 개묘년이 아니고 아직 이민년인데 달력을 봤더니 개묘년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월이 바뀌는 기준, 년이 바뀌는 기준은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이 2월 1일이고 2022년에서 23년으로 양력 1월 1일에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 명리학에서는 연이 바뀌는 기준, 즉 이민년에서 개민년으로 바뀌는 기준이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개묘년 토끼의 해가 아니라 이민년 범의 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축월이다, 인월이다, 묘월이다, 다 그 절기에 따라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은 역술인들이 입춘을 기준으로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지보다는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볼 명식은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세 번째로 그러면 격국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사주 전체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7번째 천간인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을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경금이 되는 것, 그래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직이라고 하죠. 숙살직이 차가운 냉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기운? 그렇죠. 굉장히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당연히 가을을 주관하지만 경금만 놓고 가을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개념은 월지에 있는 것이지, 일간 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서방금으로서 가을을 주관하지만은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일간이 경이니까 가을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월령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신유술월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은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그렇죠. 양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지만 서로 존립할 수 있다. 양은 음이 있어야 존립하는 것이고 음도 양이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금이 있으면 음금이게 되는데, 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새의 기운의 숙살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 신금 공통적이긴 하지만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큰 차이가 되겠죠.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질 자체가 서로 반대되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음은 양에 비해서 부드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죠. 양이 단단하다라고 보면 음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이 투박하고 기가 있다라고 하면 음은 투박하지 않고 세련되고 광채가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과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성에 비유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쇠가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원철 같은 것을 비유를 하게 되고요. 신금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석 같은 거죠. 각종 주얼리, 귀걸이, 반지, 각종 장신구, 시계 등등등등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한번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가장 비싼 광물이죠. 가장 비싼 광물,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시죠? 물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광물인데, 같은 다이아인데 빨간색 레드 다이아라는 게 있대요. 레드 다이아몬드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반 다이아의 뭐 수십 배, 수백 배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 다 뭐다? 신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강철 또는 원철, 땅에서 금방 캐는 그런 순선 철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 쓰임이 없겠고요. 반드시 보다 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 경금은 그래서 정화로서 단련한다.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의 불을 강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은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얻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부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금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뭐의 정관이죠. 명예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재, 재성이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 간목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으면 귀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고,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덕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놨죠. 여러분들 금괴를 갖다가 잘 녹여가지고 여러분들 결혼 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반지를 다시 불로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반지라든가 이 결혼 예물은 잘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죠. 그때 신금은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 소한과 대한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한과 대한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축월 전에는 해월이 있었고 자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해월은 입동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는 것은 그 달의 1월 1일이 아니다. 그 달의 1일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절기,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축월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소한이 되어야지만 계절이,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은 방향은 북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계절이고, 몹시 추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이 굉장히 춥습니다. 날이 엄청 춥고요. 영하 뭐 15도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서울도 15도, 체감온도 20도, 강원도 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더 떨어져죠. 난방이 되어야지만 된다.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2배가 튀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겨울인데, 햇볕이 찌면은 햇볕이 쪄서, 예를 들어서 창이 커서 겨울에 햇볕이 들어오는 집은 난방비가 조금 덜 들겠죠. 왜냐, 낮에 햇볕이 양지 바리가 잘 들어오면 그만큼 연료비가 조금 덜 들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 생으로 가스 태워가면서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때는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좋은 것이고, 정화를 얻으면은 그만큼 난방의 조후의 공력이 떨어진다. 병화는 햇볕이라고 하면 내가 돈 들이지 않고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정화는 생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열심히 장작 패고 가스 태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화 태양만 잘 떠 있으면 그 태양열 발전으로 해가지고 물을 데펴서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을 데펴서 우리가 씻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화는 생으로 우리가 가스를 태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후 측면에서
당연히 정화보다는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해자축월은 물론 북방이면서 겨울이지만 또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돼서 해자월이 가장 수기가 왕하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입니다. 물론 해자축 방화병성 되게 되면은 물론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한 것으로 논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자축월은 큰 틀에서는 수가 왕한 계절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이고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같은 해자 축월이라 하더라도 일간경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금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 약, 사, 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경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습토인 축토의 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약 완전 강하다 정도는 아니라도 경금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해월의 경금이라든가 자월의 경금보다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화가 없으면 토가 어떻게 돼요? 축토가 얼게 되죠. 동토가 되면은 동토 언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금방 말했죠.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 그 다음에 평관인 병화를 공통적으로 같이 쓰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아닙니까? 관살혼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당연히 이건 관살혼잡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다? 관살혼잡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축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축월의 경금 세력을 얻었지만은 병정화는 세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거나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정화가 힘을 얻어서 병화는 조우하고 경금은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축월의 경금은 병정화 관살혼잡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관살혼잡되는 좋아하면서 병정화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간목의 생조 또는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보고요. 그 다음으로 원령을 보고 다음으로 뭘 본다? 사주의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 다음에 대운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이제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 월지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이 되는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을 금을 생하죠. 나를 생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다시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죠. 인성이 생아자로서 나를 생해주는 모친과 같다, 엄마와 같다, 생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인성은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의 음양의 조화가 맞죠. 당연히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면 정인, 격에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인성도 세력이 있다. 단 중요한 건 동토이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화로서 토를 갖다가 해동해 주어야지만 토생금을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으로, 정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개수를 잡아서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상관격. 근데 축월의 동절에 상관이라든가 식신이 투출하게 되면 식신은 이제 임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금생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수가 많아지게 되면 엄동설원의 기온이 하강해서 더욱더 추워진다. 그리고 화를 용신으로 써서 조후하고 화를 용신으로 해서 경금을 단련해 주어야 되는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뭐라죠? 수구과 화를 용신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임수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오늘 개수 투출을 해서 정인격이 아니라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한기가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죠. 그 다음에 연지를 봐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인목은 수의 기운을 빼죠. 수생목해서 목의 입장에서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 모두 할 수 있다. 조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은 일간 자체가 축월에 태어나서 월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월령에 있는 인수 한 해만 의지하고 있으면 경금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경금의 뿌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엄동설환인 축월의 자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 임수가 생을 더 얻게 되죠. 그래서 더욱 추워지긴 하지만 병화를 얻어서 조우를 할 수 있다.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경금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한 상태에서 단지 조우만 하는 것이지 병화 자체가 경금 뭘 할 수는 없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는 없다. 단지 그냥 조후하는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약한데 축토를 다시 하나 얻으면 경금은 조금 더 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화가 투출해서 경금을 단련하려고 하는데 상관, 식신, 특히나 상관이 정화를 갖다 깨부수려고 하고죠. 이거 뭐가 되죠? 상관, 경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관, 경관이 되니까 정축시를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 바뀌어서 인배수를 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구덕이 무서 장못 담근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개수가 있다고 해서 정화를 얻지 못한다. 만약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지 못하면 그럼 정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임오시 밖에 없거든요. 임오시 오중정화죠. 그러면은 임수도 투출하기 때문에 더욱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간의 뿌리가 더 약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정축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인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인이세계가 돼서 재성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언뜻 보면 무토가 있어서 개수, 상관, 임수, 식신을 제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무토는 건토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대운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갔을 때는 이거 잘 보면은 임수개수가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 이 임계수도 뿌리를 어디에 둘 수밖에 없죠. 축에 두는데 예를 들어서 축미충이 된다거나 축오형이 된다거나 하면 이 임수개수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수가 왕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식상을 인성으로 너무 과하게 재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편인 도식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봤습니다. 축토와 진토의 차이는 같은 습토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축에는 통근 가능하지만 경금이 진에는 통근할 수 있다 없다? 통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진토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가증되는 것이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간이 그렇게 세력을 크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운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갑신시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 일간이 뿌리를 얻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 아니면
을료시 정도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경리에 뿌리를 얻고,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래도 한기를 제거시킬 수 있는 운이지만, 그렇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한습함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만만한 게 정축시에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생시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을료시나 정축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신사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사가 금의 장생이긴 한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 신사시로 태어나는 건 괜찮아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일 때 신사시면 이건 화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축시, 을료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2월 2일, 그 다음에 2월 3일까지 하게 되면 이민년 개축월이 끝나고 2월 4일 입춘이 되면서부터, 2월 4일입니다.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연이 이민년에서 개묘년으로 바뀌게 되고요. 월도 개축월에서 갑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또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